보시면 그냥 기본적인 중국집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해도 여기 갈 이유가 없을 것 같다. 그럼 사장님의 강점이 어떤 거냐라고 이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짬뽕을 봤을 때 근처 주변에 있고 11,000원밖에 안 해. 그럼 한번 가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겠죠. 내가 평식 중국집인데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저 매장은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내 매장은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더 강점을 세워야 되지? 상권도 업종도 타겟팅도 다 다른데? 라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고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오늘은 제가 진해에 있는 중국집 악어반점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여기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픈바를 잘 받지 못하고 있고 매출이 잘 안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떠한 부분이 문제일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노출, 유입, 전환, 객단가, 재구매 5단계를 통해서 분석을 드리고 명확하게 매출이 2배, 3배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짚어드리고 왔는데요. 이 중식집 사장님이랑 소통을 하면서 아무래도 가게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시야를 넓히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고, 주방에서 웍을 돌리면서 칼질만 하다 보니까 어떠한 부분을 바뀌어야 될지 잘 모르더라고요. 이걸 보시는 사장님들도 사실 똑같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영상 한번 보시면 이런 부분으로 좀 캐치해서 바꿔갈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끝까지 쭉 보시면서 우리 가게는 이렇게 바꿔갈 수 있겠구나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관 익스테리어 먼저 볼게요. 아버님이 중국집을 하시는데 20년 동안 아버님 밑에서 중식을 배우면서 이제 가게를 처음 오픈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외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5단계 중에서 첫 번째는 노출이겠죠. 노출 단계에서 외관에서 익스테리어적인 부분들이 엄청 이목을 끌만한 게 없었습니다. 이목을 끌만한 게 없었고 배너조차도 아직까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여쭤봤죠. 배너 왜 설치를 안 하셨나요? 하니까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메뉴를 그냥 달아두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오늘 제가 이걸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상권을 보시면 그 진해에 있는 석동이라는 상권이고요. 석동이 진해에서 좀 알아주는 탑 상권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악어반점에 대한 위치를 보시면 탑 상권과 조금은 떨어져 있죠. 또 조금은 떨어져 있는 상권이고, 그 다음에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가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오프라인적인 노출은 사실 많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거리뷰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 거리뷰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노포 느낌의 가게들이 좀 많이 있고요. 지금 여기 왕밀면 자리에 악어반점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옛날 가게들이 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 가게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당연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입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적으로 녹여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랑 인스타그램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로 했고요. 하지만 이제 온라인 마케팅 외에 이제 잡아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잡아 드려야겠죠. 여기 보시면 바로 가게 정면 앞에 경찰청이 있습니다. 관공서가 대놓고 있어요. 근데 경찰청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잘 안 온대요. 보시면 그냥 기본적인 중국집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해도 여기 갈 이유가 없을 것 같다. 그럼 사장님의 강점이 어떤 거냐라고 이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제 20년 경력, 아버님 밑에서 배운, 아버님 가게가 엄청 잘 된다고 합니다. 줄 서는 가게에서 20년 동안 배운 노하우를 가진 전문 장인이 만든 중국집이다 라는 거를 이제 배너로 하나 설치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총 배너는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릇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릇 같은 경우도 평범한 플라스틱 그릇이나 멜라민 그릇이 아니라 옹이 그릇을 특수 제작해서 짬뽕이랑 짜장면을 좀 담아줘서 좀 특별성을 더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0년 경력의 장인인 사장님이 자연 친화적인 옹이 그릇에 짬뽕이랑 짜장면을 담았다, 정성을 담았다 라는 내용으로 조금 더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첫 번째 배너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에 그 수많은 가게를 경찰청 사람들이 가게 될 텐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제 메리트나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저렴한 이제 짜장면이나 짬뽕 같은 경우를 오픈런 이벤트로 10팀 한정 짬뽕 짜장 해서 5,000원 이벤트를 하든 6,000원 이벤트를 해서 일단은 먹여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러면 오픈런 이벤트 배너 하나 더 생기겠죠.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메뉴가 너무 단출하고 평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그니처 와우 포인트가 될 만한 메뉴를 하나 만들어 드리고 왔고요. 그 메뉴를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그냥 기본 짬뽕이 아니라 해물짬뽕이 아니라 산더미 해물짬뽕이나 바다를 담은 해물짬뽕 등등으로 이제 시그니처 메뉴를 보일 수 있는 배너를 하나 더 설치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이제 배너 3개 평범하게 일상에서 돌아갈 수 있는 어필 포인트들을 경찰청이나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어필을 해서 유입을 시키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4번째 배너를 추천드린 게, 여기 진해가 군항제로 유명합니다. 군항제로 유명한데 벚꽃 축제로 많이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 벚꽃 축제가 곧 다가오는 3월 29일 날 이제 벚꽃 축제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사장님 지금 그러면 소비자들이 관광지 군항제를 놀러 왔을 때 좀 더 특별한 메뉴를 먹고 싶지 않을까요? 오히려 군항제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군항제만의 특별한 메뉴 요소의 아이템을 만들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메뉴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짜장, 짬뽕, 그리고 사장님께서 와우 포인트 시그니처로
이는 통오징어, 튀김 짬뽕 등등이 있었는데 군항제에 관련된 것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 추천드렸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내용은요,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양파꽃 튀김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파꽃 튀김인데 이게 양파를 이제 잘라서 칼질을 해요. 칼질을 한 다음에 이렇게 튀김옷을 입히고 꽃 모양으로 양파 튀김을 만드는 건데, 이거를 시즌 한정으로 군항제를 할 때 판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거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접시에 이쁘게 DP를 해서 색깔은 이제 시즈닝이나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내고 네이밍을 조금 더 달리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양파꽃 튀김이나 양파 튀김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희소성이나 특별함이 사라질 거니까 군항제 명물 꽃튀김으로 이벤트를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액 단가는 비싸게 하지 말고 군항제로 놀러 왔을 때 사람들이 우와, 여기 이런 것도 판매를 하네, 군항제 왔는데 특별한 거 먹고 싶었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해산물, 산더미 해산물 짬뽕도 있고 그 다음에 군항제 명물 꽃튀김이라고도 판매를 하고, 그러니까 한번 가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시즌 한정으로 판매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로 이제 배너도 달고 오프라인, 온라인 마케팅으로도 좀 더 녹여갈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노출에 대한 부분은 네이버 인스타 그리고 배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착안함으로써 이제 강점들을 좀 더 부각시키고 가져갈 수 있게 됐죠. 그 다음에 가게 매장 내부를 한번 보실게요. 내부 같은 경우는 평범합니다. 평범한 내부에 이제 초록 색깔 배경으로 좀 많이 담아놨단 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초록 색깔로 벽면을 좀 칠하셨는데 지금 배너, POP나 포스터나 딱히 특별한 부분이 안 보이고 있어요. 벽면에 메뉴판으로 설치를 하고, 소형 배너 같은 경우는 맛있게 먹는 방법이나 이제 뒤에 리뷰 이벤트 같은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게 그 영상 보시는 대로 유도를 많이 드렸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호기심을 유발시켜야 되잖아요. 노출을 많이 시켰고 이제 메뉴판 디벨롭도 하고 리뉴얼도 했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매출을 크게 올리기 힘들다 보니까 메뉴를 하나 추천드렸습니다. 지금 이미 해물짬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오징어 짬뽕을 하고 있지만, 통오징어 튀김 짬뽕 같은 경우는 사진이 이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통오징어 튀김이 짬뽕의 매력을 좀 감추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오징어 튀김 짬뽕을 분리해서 그냥 통오징어 튀김과 같이 짬뽕을 먹을 수 있는 세트화를 구성하자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린 짬뽕이 이제 산더미 해산물 짬뽕 해서 홍합으로 산을 쌓아두고 그 위에 이제 해산물들을 쭉 DP할 수 있는 양이 어마무시한 내용을 11,000원에서 12,000원에 판매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홍가리비나 홍합 같은 경우가 원가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이렇게 쌓기 위해서. 이걸 보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 짬뽕을 봤을 때 근처 주변에 있고 11,000원밖에 안 해, 그럼 한번 가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해물짬뽕은 너무 이제 와우 포인트가 떨어지고 보여지는 게 크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통오징어 튀김을 대신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통오징어 튀김 같은 게 나올 때 보통 이렇게 화면 보시는 대로 위에서 잘라가지고 밑에 섞어서 먹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튀김이 눅눅해지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제 통오징어 튀김의 매력도도 어필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세트 메뉴화를 할 때 이제 그릇을 하나 더 준비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길고 납작한 그릇으로 거기에 통오징어 튀김이 따로 나오고 알아서 잘라 먹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특제 소스를 하나 더 곁들여서 이제 찍어서 오징어의 쓴맛이나 다른 부분을 조금 더 중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자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린 해물짬뽕, 여기 이거 먹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릇이나 접시 등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릇들을 하나 더 만들어서 조개 껍질이나 그런 걸 담아서 먹을 수 있게끔 이제 총 그릇이 2개 더 늘었죠. 그런 부분의 그릇을 더 DP해서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짬뽕에 있는 오징어 튀김의 오징어 같은 경우도 중국산 오징어 튀김 같은 경우는 너무 맛이 없기 때문에 원양산만 사용을 해서 원가가 2,300원이래요. 튀김값 빼고 오징어만. 굉장히 비싸죠. 가장 비싼 내용인데 이 부분이 좀 덜 부각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부각을 해서 저희 오징어는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고 품질이 좋은 원양산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등등등으로 권위부여를 좀 더 해서 이 오징어가 비싸고 좋은 거라는 걸 좀 더 어필하면서 세트를 구성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만 생각해도 이벤트 바이럴 할 수 있는 꽃튀김, 그 다음에 와우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산더미 해물짬뽕 또는 이제 바다를 담은 해물짬뽕, 그 다음에 자연산 통오징어 튀김, 통오징어 튀김이랑 짬뽕이랑 같이 나오는 것을 봤나요? 없죠. 조금 더 희소성과 이제 특별함을 여기에서 더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영상 보신 대로 그 메뉴판을 비치할 때도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판매하고 싶은 메뉴들을 왼쪽에 부각을 많이 한 것처럼 여기에 세트 메뉴나 산더미 해물짬뽕들을 조금 더 어필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판매를 안 해도 되겠다 싶은 것들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더 빼서 가독성이 조금 더 떨어지게 해서 여기를 좀 더 유도하고, 내 가게는 그냥 평범한 중국집이 아니라 산더미 해물짬뽕을 먹으러 오는 곳이고 세트 메뉴가 기발한 곳이다, 20년 장인이 하는 곳이다 라는 이런 포인트의 특강점들을 좀 더 잡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통오징어 튀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금액을 어떻게 측정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오징어 튀김 같은 경우는 단품으로는 한 7,000~8,000원 정도에 구비를 해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 통오징어가
어찌 보면 7,000원이면 너무 비쌀 수 있어요. 오히려 사 먹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통오징어 튀김을 7,000원으로 올려놨는데 이제 세트 메뉴를 했을 때 5,000원 가격에 먹을 수 있다면 세트 메뉴에 대한 유도가 더 많아지고 객단가가 더 올라가게 되겠죠. 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느낌도 받아가면서 먹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스까지 같이 딥이 되고 나니까 술안주로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간단하게 먹기 좋으신 분들은 술안주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조금 높아도 괜찮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제 오징어 튀김을 7,000원으로 가져가고 이제 세트 메뉴를 했을 때 한 2, 3,000원 더 할인하는 걸로 중화를 시키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산더미 해물짬뽕에서 이제 원가가 조금 더 많이 나가게 되겠죠. 이전보다는 더 뭐 11,000원, 12,000원에 판매를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에서 원가가 올라간 거를 이제 통오징어 튀김으로 중화를 시키는 거예요. 조금 더 원가가 저렴할 수 있게. 또는 뭐 원가가 일부 비슷하더라도 이제 객단가가 올라가니까 시간당 테이블당 판매할 수 있는 비용이 달라져서 이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8,000원에 판매를 했을 때 30%가 남았다. 8324 2,400원만 남잖아요. 한 테이블에. 그렇게 했을 때 15,000원에 20%가 남았다 해도 이제 3,000원이 남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소비자도 만족하고 사장님도 더 시간 대비 많은 비율의 많은 금액을 판매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세트 메뉴가 너무 없다. 가족 단위 분들이랑 2인분들이 먹을 수 있는 세트 메뉴를 좀 더 기획하자고 한 것도 주말에 오시는 분들이 가족 단위 놀러 오시는 분들이 석동에서 있다가 그냥 넘어오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산더미 해물짬뽕과 오징어 튀김 그 다음에 군항제 꽃튀김으로 바이럴이 되고 마케팅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가족 단위 분들을 잡아야 이제 매출이 좀 더 많이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지금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세트 메뉴가 많이 없다 보니까 2인 세트 그리고 가족 단위 세트로 엮을 수 있게 또 메뉴를 구성하자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아까 봤던 벽면에 메뉴를 붙일 예정이고요. 그러면 세트 메뉴는 뭘로 하는가?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막 시그니처성을 더 부여하는 것도 좋지만 간단하게 하시려면 상호명 앞에 있는 악어 2인 세트, 악어 시그니처 가족 세트, 악어 가족 세트 등등으로 이제 좀 더 녹여가면 이 매장에서 가장 밀고 있는 메뉴구나 라는 어필점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제 금액에 대한 부분을 조율하는 것도 이제 저희랑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 벽면에는 이제 메뉴판을 달게 되면 다른 쪽 벽면 같은 경우는 음식에 대한 부각점 좀 판매하고 싶은 산더미 해물짬뽕 같은 거나 아니면 사장님의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딱 세 문장만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년 전통의 장인, 자연 친화적인 온기, 그 다음에 산더미 해물짬뽕, 특별한 메뉴 이렇게 딱 세 가지만 가져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소비자들의 가독성이 좀 더 좋기 위해서 사장님이 웍질을 하는 전문적인 느낌의 사진을 같이 촬영해서 그 배너를 달거나 아니면 맛들어진 음식 사진들을 통해서 거기에 멘트를 좀 더 달자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권위성도 부여됐고 이제 메뉴판에서 객단가가 좀 더 높아지는 전략, 그 다음 와우 포인트, 후킹 포인트 할 수 있는 것들 전부 다 지금 구색이 다 됐죠. 여기에서 이제 전문성 담아가기 위해서는 20년 노력으로 만들어진 정성을 대접하겠습니다. 부모님께 대접하듯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20년 정성을 자연 친화적 온기에 가득 담았습니다. 등등으로 이제 브랜딩을 좀 더 해가는 멘트를 제가 또 짜드렸습니다. 배너 위치 같은 경우도 어떤 곳에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될지 제가 설명을 쭉쭉 다 드렸고요. 이제 소형 배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소형 배너에 맛있게 먹는 방법 같은 경우도 통오징어 튀김을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 산더미 해물짬뽕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될지 막 우왕좌왕 하시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덜어서 뭐 어떤 순서대로 먹는 게 좋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담아가면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어떠한 부분을 좀 변경시켰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요약을 드리면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 포괄적으로 석동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이제 상권적으로 메리트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경찰서가 앞에 있지만 이 경찰서 사람들이 여기에 방문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으로 석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악어 반점이 있다는 걸 알리고 그리고 오프라인 배너를 통해서 아 여기는 20년 장인이 자연 친화적인 온기를 사용해서 특별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구나 라는 유의 포인트를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찰서 사람들은 이제 점심때 좀 저렴하게 빠르게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짬뽕이나 짜장 같은 거를 오픈런 이벤트나 아니면 금액을 좀 낮춰서 미끼 메뉴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게에 들어왔는데 산더미 해물짬뽕이 너무 끌려 그거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단 주변에 돌아다니는 동네 상권분들은 미끼 형식으로 조금 더 끌어들이자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유의 포인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산더미 해물짬뽕이나 특별하게 통오징어 튀김들로 세트 메뉴를 기획해서 여긴 어디서 먹을 수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군항제가 곧 시작하니까 군항제 꽃튀김을 통해서 와 지역 명물의 꽃튀김을 여기서만 팔고 있구나를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게 되겠죠. 사실 이 정도만 생각해 보셔도 진짜 지금 상태보다 훨씬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저도 지금 이게 마케팅을 해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기획이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효과가 분명히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환시키기 위해서 20년 전통, 자연 친화적 옹이, 특별한 메뉴 등등을 이제 POP나 메뉴판으로 좀 더 녹이자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요. 그 다음 객단가
객단가에 대한 부분은 보시던 대로 더 판매하고 싶은 건 부각시키고 짬뽕이랑 짜장으로 미끼로 왔지만 몇천 원만 좀 더 올리면 와, 저 정도 산더미 해물짬뽕을 먹을 수 있나? 그냥 한번 먹어볼까? 라고 생각이 좀 들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고, 아, 세트 메뉴 먹었을 때 좀 더 싸네, 통오징어 튀김도 같이 먹으면서 곁들여 먹으면 더 맛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유도를 시킬 수도 분명히 있고요. 통오징어 튀김만 이제 판매를 했을 때 제가 또 염려가 됐던 게, 아, 호불호가 좀 갈리면 어떡할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니 탕수 지금 1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거를 이제 만원대로 줄여서 맛보기 탕수육, 진입장벽 허들을 낮추는 거죠. 탕수육을 10,000원에 먹는다 라는 포인트로 조금 더 이제 세트 메뉴를 보강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구매에 대한 부분은 뭐 맛있게 먹는 방법이나 사장님 서비스나 뭐 특별한 메뉴 포인트, 가성비가 있어 보이는 전략, 산더미 해물짬뽕 보시면 이게 뭐 11,000원, 12,0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하죠.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재구매 사이클을 돌리자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노출, 유입, 전환, 객단가, 재구매에 대한 부분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2달 동안 경과를 보면서 어떻게 바뀔지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 다시 한번 영상을 찍으러 와도 되겠느냐, 자신이 있다 라고 하니까 언제든지 찍으러 오셔라. 실제로 2달 뒤에 제가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매출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매출 변화 추이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사장님 가게에도 아, 내가 평식 중국집인데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충분히 가능한 여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노출, 유입, 전환, 객단가, 재구매를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고요. 오늘 영상을 보고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 저 매장은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내 매장은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더 강점을 세워야 되지? 상권도 업종도 타겟팅도 다 다른데? 라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에 무료 진단에 대한 내용을 남겨드릴 예정입니다. 무료 진단 남겨주시면 돈 들이지 않고 저희가 무조건 무료로 다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 제가 이제 문의 오시는 분들 한해서 1000건 이상 플레이스 컨설팅이나 현장 방문해서 컨설팅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권, 여러 가지 업종, 여러 가지 타겟팅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명확하게 도움을 드리고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가볍게 한번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앞으로 무료 진단을 제가 조금 더 많이 하면서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고 그런 원동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상황과 이 업종에 맞게 앞으로도 많은 영상을 찍게 될 테니까 이제 장갑 컴퍼니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